안녕하세요. 오늘은 꼰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꼰대. 나이를 먹으니까 저도 꼰대 소리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럼 꼰대란 무엇인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 꼰대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갈까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 보고 꼰대라고 그랬어요. 꼰대 온다, 꼰대 온다. 늙은이, 노인네 이런 분들을 좀 비하하는 용어로 쓰였죠. 그런데 요새는 직장에서 많이 쓴다고 그래요. 즉 자기 방식이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시대 흐름을 전혀 못 읽고 고리타분하게 옛날 얘기만 꺼내는 사람, 틀에 박힌 듯이 딱딱한 인간,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이 권위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근데 이 꼰대는 주로 말투에서 나타난다고 그러죠.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라떼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이렇게 직장에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과거부터 배워온 자기의 고정된 선입관을 억지로 주입하는 사람들, 일명 밥맛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보수적이고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이거를 꼰대라고 그러죠. 근데 요새는 젊은 꼰대도 있고 또 착한 꼰대도 있대요. 그러면 꼰대는 대부분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 정치 보수 진보 이거하고는 틀려요. 보수 성향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우리 손에서는 그 꼰대 기질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손을 보시면 어떤 사람 손이 이렇게 잘 젖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1mm도 안 젖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나무처럼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안 젖혀지고 뻣뻣한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폐쇄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설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반면에 손가락이 뒤로 이렇게 확 젖혀지는 사람들, 유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강하고 그리고 예술성이 강하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렇게 뻣뻣한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하고 일을 추진함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꿋꿋이 잘 밀고 나가겠죠. 반면에 유연한 사람들은 귀가 얇다, 주변의 말에 잘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음에는 손가락에서도 보수적인 꼰대 성향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손가락, 중지. 중지가 상징하는 것은 틀에 얽매인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지를 벽의 손가락이에요. 벽, 월. 그러니까 담장. 그러니까 이 담장이 높으면 그만큼 갇혀 사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지가 긴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중지가 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길어야 길다고 하냐. 보면 검지와 약지 있죠. 요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맨 끝에 이걸 제1지절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중간, 즉 여기죠. 여기.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요 중간, 여기가 이 선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긴 거고, 중간에 있다. 그럼 보통이고, 첫째 마디 가운데 요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가 그 중심 부위가 이 선보다 밑에 있으면 밑에 있으면은 중지가 짧다고 그래요. 그리고 첫째 마디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데 거기가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그때는 중지가 길다. 이런 사람들은 틀에 얽매여서 준법 정신을 잘 지키면서 전통의식을 잘 지키면서 새로운 문물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이 손가락이 길다. 그러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겠죠. 그럼 꼰대 기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감정선입니다. 감정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보통의 감정선이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가는 게 이 길이가 평균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짧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었고 생각이 짧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냉정하고 이기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겠죠. 내 사고방식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럼 꼰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감정선도 문제지만 감정선이 이렇게 손을 관통한다. 손바닥을 관통한다. 물론 의식선, 즉 두뇌 선하고 합쳐져서 막진 손금, 원숭이 손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감정선이 일자로 쫙 손바닥을 관통해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집요한 성격을 가졌구나. 끝까지 해보자는 사람.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밀고 나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과 아집이 센 사람. 그죠?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집중력이 강해서 성공할 확률이 많다.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꼰대 기질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사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꼰대 기질이 강할까요? 자, 먼저 비견 겁재가 강하면 그러겠죠. 그죠? 비견 겁재가 강한 사람들, 비견과 겁재가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를 틀 속에 묶어 두려는 사람들, 그게 뭐죠? 자, 관살이 강한 사람들, 관살이 강한 사람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식신상관이 없는 사람들. 자, 식신상관은 내가 표출하는 거죠. 아웃풋이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모든 것을 나한테 흡수하려는 사람들, 그죠? 인성이 강한 사람들, 인성이 강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꼰대 기질이 강하지 않을까, 그죠? 비겁이 강한 사람, 관살이 강한 사람, 인성이 강한 사람. 반대로 식신, 상관, 재성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활발한 행동력이 부족하니까 역으로 보수적인 기질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주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을축, 을류, 신유. 자, 신은 잘 모릅니다. 자, 유명한 배우 송중기의 사주라고 합니다. 자, 6월에 신금으로 태어났죠. 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쌀쌀하고 쌈박하고 깔끔하고 까칠하고 서늘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격이 똑부러지겠다, 잘생겼겠다, 보석처럼 찰잘 연기가 흐르겠다, 성격이 가리겠다. 그죠? 다 비견. 그리고 축토는 금의 고니까 또한 금이죠.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강해요. 더군다나 이 유금들이 축토 속으로 입고가 되죠. 그러면 이 축토는 비겁고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을목이 뭐죠? 재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재를 취하는 사주구나. 그런데 이 재가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자, 지지는 다 금인데 천간은 을목이에요.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뜻이 상반되죠. 이 을목은 좌우, 확산, 발산 이렇게 성장해 가려는 속성이 강한데 금은 하강, 수렴, 응축 이런 기운이죠.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따로 놀아요. 그리고 일지 배우금이 유금으로 보금이죠. 이것도 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우자 운이 안 좋겠다. 그리고 신금일주 남자는 목이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인목, 요목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인목, 요목이 부부궁에 들어오기가 힘들죠. 금국목 당해서. 그래서 이 사주는 태생적으로 부부운이 좀 약하겠다. 그리고 신금의 특성은 아주 완성된 열매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 잘 안 듣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겁이 강하니까 자존심 강하겠죠. 존재의식 강하겠죠. 그리고 성격은 어떨까요? 굉장히 급하겠죠. 만약에 여기에 화운이 한번 들어온다. 그러면 이 금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난리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금이 강한 사주들은 자수나 해수로 좀 흘러줘야 좋아요. 그래서 태어난 시가 이렇게 무자시다. 그러면 자, 신금이 무토위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강한 살기들이 자수에 풀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을목은 재성이죠. 재성. 근데 재성이
허에 앉았죠. 허투했죠. 이렇게 재성이 허투할 때는 언변, 재주 이런 것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 깔끔한 외모에 언변이 좋고 재주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활동하는 사주다. 송중기 씨가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사교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만나봐서. 그런데 사주상으로는 내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차갑고 완벽을 추구하고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겠느냐. 즉 꼰대 기질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정유, 경술, 신미, 신은 모릅니다. 남자 사주고요. 이 사주도 비견 겁재가 많이 있죠. 그리고 미토 술토는 인성이죠. 자, 아까 관살과 인성이 많고 식신과 재성이 약하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랬죠. 시주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3주를 놓고 봤을 때 수가 없어요. 식신이 없죠? 식신이 안 보이죠? 수로를 타놨는데 여기 정화가 떠준 건 참 좋아요. 그리고 신미일주는 일지에 재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를 개고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옆에서 술미형으로 개고를 시켜줬죠. 근데 술토는 인성이면서 관고죠. 화고니까 관고. 그렇다면 관성과 인성이 강하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연월에서 유술천을 하고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하겠죠. 자, 이 사주도 비견 겁재가 강하고 관인성이 강하니까 꼰대 기질이 좀 보이죠. 실제로 꼰대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서로 조화롭고 화합하며 살아가면 좋겠죠. 그것이 행복한 낙원 아니겠습니까? 너무 꼰대짓 할 필요 없어요.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자라나는 젊은이들 또한 꼰대들의 충고를 때로는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도 중요하고 현대의 흐름에 맞춰 사는 것도 중요하고 위계 질서도 중요하고 또 수평적인 화학과 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융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